오늘은 증권시장부 박순혁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막판에는 좀 최근의 상승세와는 좀 별개의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네네. 우리 시장의 큰 축을 봤을 때 AI를 빼놓을 수 없고 또 AI를 얘기를 한다면 요 두산 에너빌리티 또 우리가 주인공격으로 좀 봐줘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오늘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들고 오셨는데 어제 이 시간에 우리 시장 상황 봤을 때 막 신고가 기록하고 이러더라고요. 그 흐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겠어요? 뭐 오늘 전체장이 하락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도 조금 하락해서 네. 2%대 하락하면서 75,800원에 마감을 네.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는 79,700원까지 오르면서 오늘도 신고가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네. 장중 신고가죠. 네. 뭐 오늘은 조금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1년 전 18,000원 정도 주가였는데 네.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300% 이상 상승한 셈이고요. 3배 넘게 급등을 했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는 목표 주가가도 한 2만 원대에서 지금 한 8만 원대까지 한 4배 가까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진짜 가파르다. 지금 주가 흐름 차트로도 좀 보고 오셨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네. 흐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수급도 좀 따라 붙지 않나요? 네, 그 10월 들어서 외국인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거의 3,500억 원치 네. 순매수했는데 이게 순매수액 기준으로 삼성전자 다음이 순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10월 들어서 많이 산 주식 중에 2위다라고 할 수 있고요. 기관도 아까 살펴보니까 1,500억 넘게 10월에 사들이면서 네. 거기도 이제 삼성전자 이후로 2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동시에 매수하는 종목이고요. 네. 이게 단기 차익을 매매 이렇게 노리는 것보다는 AI 인프라 확산 속에서 약간 전력 구조의 이런 산업상 두산 에너빌리티가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기 투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 시각입니다. 네. 어제 사실 뭐 원전도 원전인데 이 호재성 이슈로 가스터빈 얘기 나오면서 그 딱 신고가를 달성을 하는 그런 움직임. 네, 그렇죠. 그 랠리의 그 중심이 된 화제가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최근 미국 쪽 기업과 요거 관련해서 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주요했던 것 같거든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어제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랑 380메가와트급 대형 가스터빈 2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했고요. 이게 2026년 말 내년 말까지 인도 예정이고 사실 이게 그 의미가 큰 이유는 국내 기업이 자체 기술로 상업용 대형 가스터빈을 해외에 수출한 처음 기록이기 때문인데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전력 센터 최근 전력 이슈와도 연계해서 당연히 봐야 될 부분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AI 학습 서버 이런 게 급격하게 늘면서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늘고 있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2030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이 전체 발전 설비의 3%까지 이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전력망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들이 자체적으로 전략을 조달할 필요성이 이렇게 커지는데 빅테크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장기적으로는 탄소 배출이 없는 뭐 신재생 에너지나 원전 등을 대안으로 이렇게 고려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나 이제 소형 원전 SMR이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브릿지 전원으로 이렇게 LNG 복합 발전 그러니까 이렇게 기존의 화력 발전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는 그 브릿지 다리로 삼는 게 LNG 복합 발전인데 네. 이 LNG 복합 발전에 필요한 기술이 가스터빈이고 네, 그래서 이 가스터빈이 미치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스터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됐다라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근데 미국 그 빅테크 기업 지금 가스터빈 최초 이제 공급 우리 네네, 기업 최초 그렇죠. 여기 어디예요? 미 빅테크
계획이요? 공개를 안 했습니다. 공개를. 네. 근데 보통 막 A사, B사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공개를 나오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SMR이나 재생에너지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다면 LNG 복합 발전이랑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요것의 핵심이 이제 가스터빈과 네, 맞습니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요 가스터빈 시장이 아무래도 이렇게 우리가 축포를 쏘아 올리고 주목을 하는 이유는 수요는 점점 많아지는데 왠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일 것 같다라고 네. 추측하는데 맞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국내에서도 최초로 수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5곳밖에 없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멘스나 GE, 미쓰비시 그리고 뭐 이탈리아의 안살도 에너기아 이 정도가 이제 거기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포함해서 5개 기업밖에 제작하지 못한다라는 예. 게 이제 시장에 알려진 바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그 브리티 전원으로 이렇게 LNG 복합 발전을 하려는 그런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서 만들 수 있는 곳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연간 가스터빈 수요가 80기가와트 네. 정도인데 생산 능력은 60기가와트 수준에 불과해서 네.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이제 30% 이상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LNG 발전 건설 단가도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기존에 이제 가스터빈을 장기간 만들어 왔던 GE나 미쓰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주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가스터빈을 제작해서 공급하는 데까지 7, 감당이 안 8년, 되는군요.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장기적으로는. 그런데 두산 같은 경우에는 후발주자다 보니까 그렇게 수주가 많지 않아서 1, 2년 안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것이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요 이번 소식이 굉장히 발판이 되겠어요. 뭐 다른 쪽이랑도 그렇죠. 얘기되고 뭐 그런 부분들도 네, 두산에서 있나요? 밝힌 바로는 이제 빅테크 기업 네. 여러 곳하고 한 가스터빈 8기 이상 추가 수주할 수 있다. 진행 중이다.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업계에서도 이제 가스터빈 사업이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요한 사업인 원전이나 SMR 다음으로 하나의 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제 더 우리가 주목을 했던 게 2019년에 이 가스터빈 국산화에 최초로 이제 성공을 하고 거의 6년, 7년 만의 성과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한 이슈였고 앞서 이제 그 이탈리아 기업, 그러니까 가스터빈 만들 수 있는 자체 기술로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기업 하나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또 요거 말씀해 주시길래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 전 두산 중공업 시절에 2013년에 여기 인수하려다가 그게 맞아요. 불발이 됐었나 자주됐죠. 보다. 참 자주됐지. 중후장대 쪽 네네, 출입하셨으니까 너무 잘 알고 네. 계시겠군요. 예전에 한살로 네. 인수하려다가 두산이 네. 실패를 했었죠. 네, 그게 한 13년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거에 대한 접촉이 계속 있다가 19년에 결국엔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인수를 그리고 이제, 해서 기술을 가져오려다가 그러니까요. 그냥 자체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만들어 버린 네.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하고 좀 좋은 소식이었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들어요. 자, 그러면 가스터빈 쪽 말고도 아까 우리 잠시 말씀해주신 원전이랑 그리고 이 SMR 쪽 이쪽도 우리가 네. 두산 에너빌 얘기해 주시는 김에 같이 좀 살펴주실 만한 간단하게, 얘기가 예. 있다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SMR 같은 경우에는 뉴스케일의 모듈 12기 조립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가셔야 될 전망이라서 아마 여기서 기자재 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있고요. 대형 원전 쪽에서는 체코 원전 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불가리아에 또 이제 원전을 짓는데 거기에 기자재가 또 수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 연초에 많이 급등하다가 AI 모멘텀으로 그리고 한 장기간 한 3개월 정도는 약간 주춤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가스터빈과 함께 이제 계속 수주가 이어나가지면 조금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원전 쪽은 사실 지금 다시 뭐 탈원전 했던데도 다시 그쵸. 들어보는 국가들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원전하면 최근에 전 정부에서 네네. 막 이게 후려쳐진 계약이다 이런 거 입고는 괜찮은 겁니까? 그래도 어떻게 뭐 보십니까? 네. 지금 다시 뭐 네. 저도 어떻게 협상이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느 정도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자재 수주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에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AI가 데이터 센터 이걸 지어지는 과정에서 전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 수요가 계속 일어날 거니까 네. 거기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정리 말씀을 주신 것 같기는 네. 한데 지금 오늘 두산에너빌 우리 박순혁 기자랑 들여다보면서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 뭔가 핫한 키워드는 다 갖고 있어서 참 성장이 기대가 된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네네.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전력 수요가 확대되고 글로벌적으로 전력이 또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탄소 중립 이런데 흐름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원전이나 SMR이나 가스터빈이 좀 더 이렇게 가치가 있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그러면서 좀 실적도 올라갈 거고 그러면서 밸류에이션도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 박순혁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